Achoa University. 자, 우리가 생산, 즉, 이제 제조라는 분야를 이야기를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핵심적인, 영역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프로덕트, 프로세스, 리소스 이 세 가지인데, 자, 프로덕트이라는 거는, 자, 제조 혹은 생산은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만드는 건데, 뭔가를 만들려면은 뭘 만들지를 먼저 정해야 되죠. 그게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그 대상이죠. 그죠? 목적, 제품이 되는 거를 이제 정해야 되고, 그걸 이제 프로덕트를 이제 스펙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흔히 이제 제품 설계, 디자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도면이 이제 그 결과물로 나오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제품은 이런 제품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만들까? 그 절차에 대한 문제죠. 공법이라고 하고, 제품이 동일하다고 해서 프로세스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대만 만드는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1년에 100만 대를 만드는 자동차도 있을 수 있죠. 비록 똑같은 제품이지만 수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공법이 완전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인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그냥 집에서 라면을 하나 끓일 때의 공법이랑 아니면 휴게소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제 뭐 대량으로 주문이 막 빨리빨리 들어오죠. 그때의 공법은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겠죠. 그죠? 만약에 대량으로 라면을 끓일 때 하나 끓이는 것처럼 하면 손님들이 아무도 못 기다려서 다들 딴 데로 가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공법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 설계의 어떤 결과물은 공법서라는 역시 도면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프로덕트에도 굉장히 그 영향을 받지만 얼마나 많이 만들 거냐라는 데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0대만 만든다. 1년에. 그러면은 아마 수제차를 만들듯이 만들 거예요. 수제차. 근데 자동차를 100만 대를 만든다 그러면은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의 볼륨, 그 양에 따라서 공법이 틀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 프로덕트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까? 그 프로세스를 이제 설계를 해서 공법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 이제 리소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소스는 장비들을 포함하는 공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법에 캐스팅이나 폴징이 있으면 그 공법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캐스팅 머신을 쓸 건지 어떤 폴징 머신을 쓸 건지 그런 장비의 영역이 리소스고 흔히 우리가 공장이다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 혹은 생산은 이 세 가지 영역, 프로덕트, 프로세스, 리소스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프로덕트이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고, 이 프로덕트를 리얼라이즈 하는 게 프로세스, 공법, how we gonna make it, 그죠? 그게 공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리얼라이즈 하는 게 리소스, 장비.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돼 있고, 우리가 디지털 생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뭐 전통적인 생산이 아니고 디지털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IT 기술들을 이런 정통적인 제조에 혹은 생산에 결합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제조다, 디지털 생산은 우리가 제조 혹은 생산의 영역에 IT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프로덕트 프로세스 리소스,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아까 말했던 프로덕트 프로세스 리소스 스트럭처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좀 더 이제 그래픽 효과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엔진 어셈블리가 제품이라 그랬어요. 엔진 어셈블리가.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가 보면은, 그죠? 여기 보면은 엔진이 엔진 블락도 있고 내부에 크랭크 어셈블리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커넥팅 라드가 있고, 이게 커넥팅 라드예요. 커넥팅 라드가 있고 뭐 이렇게 설계가 되죠.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캐스팅은 뭔지 알죠? 주조죠, 그죠? 주조. 포징은 단조입니다. 뭔가를 두들겨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캐스팅, 포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이에요. 공법.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조립, 어셈블리, 그죠? 어셈블리 이런 공법들이죠. 그리고 이 공법들을 리얼라이즈 하는 게 리소스예요. 장비죠. 그래서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 몰드 앤 다이가 캐스팅하는 기계예요. 그다음 포징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뭐 여기 있는 CMM 픽스처 같은 거는, CMM 픽스처는 이제 측정하는 측정기예요. 이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예전에는 이 측정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 어떤 부가가치가 없는 non-value adding의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했어요. 측정을. 왜냐하면 측정 자체는 우리가 품질 검사를 하긴 하지만 측정 그 자체는 뭐죠? 뭐 이렇게 밸류 애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품질 액티비티는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품질의 중요성이 무한대로 커졌죠. 그래서 이 품질 자체를, 인스펙션 자체를 공법의 하나로 봐요. 예전에는 non-value adding activity고 뭐 샘플링 베이스의 인스펙션이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샘플링이 아니고 아예 전수 검사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전수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인스펙션 자체를 하나의 공법으로 인정을 해줘요. 꼭 필요한 거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 왜냐면 그 품질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반도체랑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과연 똑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반도체 시장이란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글쎄요, 과연 똑같은 시장이냐라는 부분에는 저기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물어보면 사실은 좀 달라요. 삼성의 품질이 제일 높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D램과 똑같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급수가 틀리고 품질이 틀려요. 여러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반도체 칩이나 이걸 만들면 품질 검사를 해요. 그래 그레이드가 나와요.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렇게 나오면, 높은 그레이드는 이제 뭐 안정성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가고요. 낮은 그레이드는 뭐 애들 게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자체가 틀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반도체 1, 2, 3위지만 품질 측면에서도 1, 2, 3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좀 경쟁하는 시장도 사실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스펙션이나 품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핵심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제조 쪽으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품질 쪽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품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질. 그래서 좀 품질 쪽 졸업하기 전에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품질이나 신뢰성 쪽에 좀 공부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물론 모든 과목이 중요하지만 이 품질이나 뭐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